최근에 그 유통업이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유통의 문제는요, 한국의 이 대기업들도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동네 골목 시장에 지금 가게들부터 유통해서 완전히 맛이 가버렸고, 그래서 이제 식당들이 배달 전문 식당처럼 돼 가는데 그것도 맛이 갔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유통 대기업들이 온라인 쇼핑몰이나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을 샀죠. 오프라인 유통 체인들을 샀는데 이것들도 맛이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국의 유통이 다 붕괴되고 있다. 참고로 지금 이 대기업들이 호황 때 엄청나게 웃돈을 주고 각종 온오프라인 유통망들을 사들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통 빅5라고 부르는 현대백화점, 롯데, GS, 신세계, 한국의 이 재벌급 유통 빅5에서 최소 5천억 손실이 났다는 거예요. 자, 롯데가 3,300억에 인수한 미니스탑이라는 편의점이 지금 영업권 2천억을 전부 상각했다는 거예요. 자, GS가 요기요 3천억을 베팅했는데 작년에만 1,200억 팽가 손실이 발생했고요. 신세계는 G마켓, 스타벅스의 영업권을 지금 상각을 한 것이 1,592억이라고 합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현대백화점도 지누스 영업권을 상각했어요. 자, 이건 뭔 말인가 하면 한국의 재벌 유통회사 같은 데서도 자신의 유통 이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의 유통 체인 등을 사들였는데, 아니면 이커머스 등을 샀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다 손실이 발생하면서 M&A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신세계 이마트는 G마켓의 영업권 상각 때문에 뼈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이마트가 G마켓 인수 온라인 부분에서 대규모 적자, 자, 2022년에는 655억, 작년에는 321억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애초 G마켓은 이익을 잘 내는 회사였는데 이마트가 인수하면서 지금 온라인 환경이 바뀌면서 지금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3조 4천억에 인수한 G마켓이 이마트의 첫 적자의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기업들이요, 자, 수천억씩 주고 지금 인수를 했지요. 롯데 쇼핑은 한샘을 3,025억, 이마트는 스타벅스를 4,742억, 코리아세븐은 미니스톱을, 이 코리아세븐은 롯데 계열인데 미니스톱을 3,300억, 현대백화점은 지누스를 8,790억을 들여서 인수했는데 맛이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재벌뿐만 아니라 배달 전문 식당들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해보니까 자영업자들이 다 과거 전단지 시대가 그립다 하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전국 70만 음식 경영자들이 팬데믹 이후 반등세를 기대했지만 지금은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그래서 배달 음식 주문에 익숙했는데 이제 엔데믹이 되고 난 이후에 배달 음식 자체에 대한 주문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 배달 매출에 의존했던 배달 전문 식당들이 비상이 생겼고, 그래서 일부 강남 같은데 공유 주방에다가 이제 같이 주방을 운영하면서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간판을 내리고 배달 음식 시장 규모도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 배달 음식 시장 규모는 2022년에 26조 5,900억으로 최고도에 달했고 작년에는 26조 4,325억으로 오히려 내리가기 시작했고, 이 배달 분야에 있어서 청년들이 그야말로 이 창업을 많이 했는데 배달 식당 창업 등을요, 여기서 지금 망하는 청년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가 상승, 그리고 배달 수요 부족이라는 경기 불황 문제도 있지만은 시스템의 변화가 큰데, 이 배달의 민족 같은 이 플랫폼이 수수료를 워낙 올려가지고 그래서 팔아봤자 수수료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 그러니까 배달 관련 비용이 전체 매출의 한 통닭집 같은 경우에는 27.3%를 차지하고 있고 광고 많이 하는 데는 40%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재료 원가가 한 35에서 40%, 포장 비용, 점포 월세, 인건비 세금을 제외한 이 배달 음식점 사장의 한 달 순이익은 14만 원, 최대치로도 계산해도 144만 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매출액 대비 순이익이 최대 7.2%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배달 음식점이라는 게 해봤자 돈 남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총체적인 유통기업의 위기가 오고 있어요. 요즘 보면 3월 한 달간 통닭 2마리 9,980원, 한 대형마트 홈플러스인가요? 이래 요즘 광고를 내죠. 자, 5,000원 통닭 이런 것들을 광고를 내고, 그래서 유통 대기업들이 지난해 매출이 사상 최초로 줄면서 유통 공룡들이 다 겁을 먹고 있어요. 이제 마트조차도 비싸서 안 간다. 온라인으로 주문하니 집 앞까지 배송해줘서 편하다라는 댓글이 수두룩하게 나오는 거예요. 대규모 유통기업도 또 동네 배달기업도 다 망하는데 여기에 이제 누가 이 공간을 차지했느냐. 요즘 이 기사에 보면 대륙에 섞여 깊어지는 네이버 고민했습니다. 한국 이 플랫폼도요, 완전히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저가 플랫폼 공세 때문에 한국의 이 네이버 같은 공룡도 지금 네이버 보면 광고하고 이커머스를 하는데 광고는 지금 중국의 이커머스 때문에 저가 플랫폼 때문에 재미를 보지만은 네이버가 요즘 갈수록 시들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쿠팡 같은 경우에 이 국내 이커머스 사업이 반영되는 이 제품 상거래 사업부의 매출은 8조 4천억 정도로 영향을 크게 안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분기에 판매 매출이 지금 28.3%가 늘었지만 거래액 성장률이 4.9%로 국내 전자상거래 평균 성장률 절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직구 플랫폼의 영향으로 수수료율이 높아져서 버티지만은 네이버가 굉장히 한계에 왔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커머스 시장으로 광고 수입이 네이버가 늘고 있죠. 알리나 테무 같은 데가 광고를 많이 하죠. 그렇지만은 자체적으로 이커머스 시장 영향력은 지금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네이버 주가가 지금 중국 직구 앱에 비상이 걸렸다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고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음 같은 데도 지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지름신의 공습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온갖 품목들을 중국의 직구 앱 성장세, 한국 보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시인 이 세 업체가 알테시라고 하는데 지금 사용자 수가 1,509만 명, 국내 1위 쿠팡의 50%가 넘어요. 알리익스프레스는 1년 새 2배가 늘었고 작년 8월 달에 뒤늦게 온 테무는 5개월 만에 11배가 늘었고 시인도 1년 새 4배가 늘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완전히 휩쓸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쇼핑몰 창업했던 사람이 중국 직구업 때문에 요즘 죽을 지경이라는데 이 한국에 1,500만 명 가량이 쓰고 있는 중국의 쇼핑 앱들이 유해 제품까지 버젓이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언론에 보면 유해 물품 중국 직구 적발에도 차단 못해 국민의 건강 위협, 의사 처방 필요한 멜라토닌도 팔고 있고 국내 반입이 금지됐는데 직구로 쉽게 구하고 이거 외에도요 문신의 염료, 접착제, 프린터 토너, 향초 이런 것까지 팔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벤조피렌, 납 등 유해 성분이 포함된 이런 것들을 팔고 있어요. 호르몬제까지 지금 멜라토닌을 팔고 있고 어떤 거는 또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성과 관련된 이런 좋지 않은 물품까지도 팔고 있고 한국의 관세청이 이걸 적발을 못 내놓고 있고 환경부가 적발해서 차단을 요청해도 국내 본사가 없기 때문에 중단을 권고하는 데 그치고 통관 과정에서 관세청이 걸러낸다 하지만 일일이 걸러내는 것도 불가능하고 결국은 건강에 피해를 겪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오랜 문제가 되었는데 이제 중국 플랫폼이 한국 플랫폼을 잡아먹고 한국의 유통 대기업을 죽이고 나가서 한국의 배달 식당까지 죽이고
이제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자, 플랫폼이 다 죽이고 있어요.